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며칠 뒤인 6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기록의 날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공기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기록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됐고요. 올해 그 첫 번째 해를 맞게 된 겁니다. 기록은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6월 9일 기록의 날을 앞두고 그 의미와 과제를 정책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의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국가기록원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도 좀 짚어주시죠.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있는 용어에 따르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주요 기록물을 수집해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인데 이것을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국회기록보존소 같은 헌법 기관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원한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원도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참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인데요. 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국가기록원은 1969년에 총무처 산하의 그 정부기록보존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50주년 기념식을 기록의 날과 함께 행사를 치렀고요. 현재 그 전국에 1,800여 개 대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지도 감독 정책 수립하고 있고 또 약 1억 3천만 건 정도의 기록을 소장한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 1억 3천만 건 안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네.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록, 또 1948년 그 정부 수립 이후의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한국의 놀라운 정보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전자적 형태의 정부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는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써 왔고요. 지금 그 디지털 환경이 놀랍도록 바뀌면서 이 그 전자기록 관리 환경 자체를 좀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2020년에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네. 앞에 오프닝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그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권력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인데 그 감시할 때 기록이 활동의 증거와 결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고요. 여태까지는 대체로 공공 부문에서의 기록 관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다면 네. 이번 기록의 날 기준으로 해서는 뭐 이전에 또 어느 정도는 했었습니다만 점점 그 민간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대학이나 시민단체나 각 부문에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책임성과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갈수록 하실 일이 많아지네요. 기록의 중요성은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 순간순간의 그 과정을 다 꼼꼼히 기록해 놓는다면 만약에 잘했어도 이후에 길이 될 것이고요. 못했어도 타산지석으로 또 길이 될 것이니까요. 자, 6월 9일 기록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에 올해 첫 해를 맞았습니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기대를 좀 받아서 이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
뭐 기록의 날이라고 정했지만 하루의 행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기록 주간 정도의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네. 기록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민간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위대한 그 기록문화유산의 조선왕조실록으로 대표되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나라의 기록관리 전통을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첫 번째 그 기록의 날은 법정기념일 첫 해 기록의 날은 청주시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청주시는 뭐 국제사회에서도 기록유산 분야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큰 도시이고요. 올해 또 특히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국가기록원이 부족했던 민간 분야의 기록 활동을 좀 촉진해 나가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그 청주시와 함께 기록의 날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더욱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록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된 건 작년 12월이었죠. 공공기록관리법이 바뀐 것에 이제 근거를 두게 된 건데요.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된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은 21년 전이죠. 99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로 2007년에 전면 개정이 한번 되기는 했습니다만 또 소소한 개정도 있었고요. 지금 그 기록을 만드는 일상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몇 가지 조치들이 좀 필요했고 네. 또 법 제정 이후에 알게 모르게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요구들을 받아 안을 만한 법적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성들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전자기록물 특성에 맞는 기록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부분이나 또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한 것이 그 내용이었고요. 특히 이번 정부는 시작하면서 국정과제로 혁신적인 열린 정부라고 하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과제 안에 공공기록관리체계 또 대통령기록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 국정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조선시대 어떤 왕이요. 사료를 편찬하는 사람한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한테 내가 방금 한 얘기는 적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관이 방금 적지 말라고 말씀하셨음. 까지도 적어버렸다라는 뭐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위정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 이것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중요한 사회적 관심이 발생하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습기 사고 같은 거죠. 네. 사실 오래 전부터 발생을 했고 피해자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원인을 밝히고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에 관련된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조사와 진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은 매우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요 특정 사안에 관련된 기록은 폐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록원장이 갖게 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요. 근데 뭐 국가기록원장이 변덕스럽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기록의 그 폐기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요구가 발생했을 때 그 실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해외에서도 사례가 좀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의 기록물법에는 기록 동결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레코드 프리즈라고 해요. 프리즈라고 네. 하면 얼린다는 소리니까 얼음. 그 상태로 딱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대지 마라. 네. 기록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나라에서도 모든 기록을 뭐 다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가치, 업무의 가치를 좀 판단을 해서 영구 관리할 것과 뭐 1년, 3년, 5년, 10년 특별히 어떤 법에 제정돼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연수가 지나면 내부 검토와 외부 자문을 거쳐서 폐기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러나 폐기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그러한 법적 제도에 따른 폐기 절차도 멈춰라. 아하. 아무리 시시하고 사소해 보이는 메모나 영수증 한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갖고 있어라. 네. 라고 하는 얼음.
기록 처분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아서 진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기록원에서는 이미 법적 근거가 없이도 3번 정도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2013년에 일제 강점기 등의 과거사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었고 2017년에는 5.18 관련 기록물들에 대한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세월호와 가습기 등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폐기 금지 공문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근데 공문을 하나 시행을 해도 물론 이런 기록은 잘 둬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환기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그 명령을 내린 후에 각급 기관은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을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되고 기록원은 또 어떤 점검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그 부분은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그러한 그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정부가 이 과거사의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다시금 활발하게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국가기록원의 맹활약이 다시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특징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록관리 실태 점검 후에 시정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은 만들어져서 10년까지는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다가 네. 그 10년 이상 보존 기한이 책정된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 기간이고 또 그 생산된 후에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기록물이 진짜 생산되어야 할 것들이 생산되는지까지 요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부터 10년까지의 관리 절차가 엄정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요즘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10년 지나면 이관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도 하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들을 선별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돌면서 실태 점검을 하는데 그에 관련된 시정 조치를 점검 후 시정 조치를 저희가 내렸을 때 그와 관련하여서 또 후속 조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왜 확장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파일들, 그렇죠. 뭘로 열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파일들이 발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서 기록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그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기록물에 관련된 테크니컬 인포메이션들을 잘 기록을 해두었다가 이 파일들과 함께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정보 관리의 근거 조항들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기록의 날 제정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들어있고요. 또 아까 그 국회기록보존소 말씀드렸는데 헌법기관이나 또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 같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관할구역에서의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간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참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기록유산센터를 국내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오늘이 6월 4일이고요. 네. 이 새로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그날 이제 여기 와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유네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UN 그리고 ECO로 대표되는 교육, 문화, 그다음에 과학, ESC네요. ESC. 이 세 분야에서의 인류의 지적 활동에 관련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잘 알려진 국제기구고 네. 아마 국민들께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국제기록유산 지정 제도 때문에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기록유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기록유산이 지정됐을 정도로 강국이고요. 근데 그 기록유산 분야에서 설립되는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이게 유네스코 산하기관이 대한민국에 설립이 되는 것인데 위치는 청주시고 재정, 지적, 행정적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사업은 그동안
그 지적만 하고 사후에 제대로 이 유산들이 관리되도록 하는 지원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 유산센터는 그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나라들의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등의 지원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KTV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기록해야 책임진다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기록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